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상승의 맛 김영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희입니다. 보통 뭐 일할 맛도 안 나고 의욕도 안 생기고 월요병이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 시장도 오늘 딱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주도주 찾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상승하는 종목 뭐 연속성 있게 흘러가지도 않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한간에는 월요병 없애려면 일요일부터 일하면 된다라는 얘기도 말도 안 되는 기사들도 있던데 우리 시장에서는 글쎄요, 월요병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면 아직까지는 딱히 답이 없거든요. 그나마 답에 근접한 답을 알려드리면 저희 빨간 상승의 맛 일부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챙겨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좀 잘 꾸려가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시장 이길 수 있는 전략들도 가득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빨간 상승의 맛 시작합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 던지기 속에 오늘 개인 혼자 고군분투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다시금 하락 전환 보합권 등락을 이어가는 흐름이고요. 3,037포인트 선 오늘 시가 부근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또한 오늘 힘없이 흘러가고 있죠. 코스닥은 현재 0.3%의 상승으로 954포인트 선 코스피 대비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막상 막하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급등했던 막상 종목들입니다. 오늘 막상 종목 안에는 STX 중공업과 덕산 네오룩스, 한온시스템, 그리고 실리콘웍스와 한국항공우주 보여지는데요. STX 중공업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소 연료전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부를 분할해서 STX 에너지 솔루션을 출범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와주면서 오늘 개장 직후에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현재는 상한가 풀린 채로 움직여주고요. 15%의 상승, 4,500원 선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OLED 관련주들의 흐름이 시장에서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가 신고가까지 장중 갈아치웠는데요. 앞으로 성장이 더 기대된다면서 미래에셋대우에서는 목표가 62,000원까지 강하게 불렀습니다. 현재 4%의 강세 보여주면서 4만 원 선 돌파했습니다. 자, 마카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카에는 한국전력과 엔지캠 생명과학,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삼성 SDI와 한비약품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한국전력 보겠습니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를 가져갔었죠. 하지만 이 기대와는 다르게 인상 계획이 일단은 유보가 됐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주가 하락세고요. 현재 4.5%의 하락으로 23,000원 선 등락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신약개발 업체죠. 엔지캠 생명과학 또한 오늘 낙폭이 좀 깊습니다. 감사 의견이 한정으로 나올 것이라는 이 증권사들의 루머가 나와주면서 오늘 출렁였고요. 그래도 사실 무근이라는 소식 속에 낙폭은 좀 줄였습니다. 현재 6%의 하락으로 10만 원 선 등락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막상막하 종목 안에서 어떤 종목 매력 있을지 하이투자증권 명동점 영업부 이창원 차장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막상의 실리콘웍스가 궁금합니다. 주가 보니까 3월 초에는 6만 원이었는데 지금 8만 원을 코앞에 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증권사들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어서요. 지금 진입 가능할까 궁금합니다. 지금 장이 좀 밀리고 있긴 한데 윗골이 좀 달아서 오일선 부분에서는 좀 가능하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한 매수한 다음에 좀 밀리면 초과 매수 관점에서 현재가도 가능해 보이고. 오늘 OLED 섹터 쪽에서의 전체적으로 목표가가 많이 상향됐습니다. 실리콘웍스라든가 덕산 네오룩스를 포함해서 OLED 섹터 흐름들이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LX 홀딩스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신사업에 대해서 중심축을 맡을 거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그동안 LG노텍이라든가 LG 디스플레이와 협력을 해서 현대기아차라든가 벤츠 쪽에 차량용 반도체를 수년간 공급했다는 이력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OLED 쪽의 제품에 대해서 믹스가 잘 되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요. 동사 이제 주력 제품인 DIC 쪽에 휴테지가 심화가 되다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분기도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연간으로도 좀 괜찮을 거라 봐서 오늘 이제 신고가 흐름인데 장이 지수가 1시
기점으로 살짝 밀리는 흐름이 윗꼬리로 달았는데요.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매수가는 의견 드리고 목표가는 9만 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리콘웍스 많이 올랐지만 지금도 진입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 9만 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 마카 종목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이 종목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상장 3일째인데 외국인 기관 물량 던지면서 주가 쭉 빠지고 있습니다. 분명 고점에 물려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많을 텐데요.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렇게 그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상한가가 풀리는 날이 단기 고점인 경우가 뭐 상당수 있을 거고요. 그러고 나서는 보통은 이제 그 상장 당일에 이제 시가까지는 보통 좀 밀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좀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언론상에 나온 뉴스들을 좀 보면은 동사가 이제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이라든가 그 위탁 개발 생산을 통해서 올해 매출이 한 4,900억 이상, 그 4,969억 전망이 되고 내년도에는 7,400억 정도까지 매출이 전망이 된다고 보도는 있는데 일단 지금은 신규 상장 이후에 어떤 실적 모멘텀이라든가 코로나 백신 모멘텀을 움직이는 것보다 철저히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또 최근에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혈전 유발 논란이 동사의 그 관련주이기 때문에 그 투자 심리에도 약간 흐름이 있고요. 상장 당일날 뭐 언론에서 많이 알려진 것처럼 교보증권 창구에서 약 53만 주 거의 상장 물량이 들어오고 나서 다음날 뭐 전량 그 차익을 했다고 해서 단기 고점에서 좀 하락 추세로 들어가는 관점에서는 일단 좀 매도 이후에 한 13만 원 그 상장 당일에서의 대공략을 한번 노려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일단 13만 원 지지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은 보유자들 매도로 좀 나서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런 장세에서 어떤 종목 신규 접근까지 가능할까요? 오늘 뭐 실리콘웍스를 포함해서 반도체 섹터 중에서 이제 중소형주들이 좀 강한 흐름인데요. 하나머트리얼즈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속 좀 강한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거의 한 7% 정도까지 급등이 나와서 바로 매수는 좀 그렇긴 하지만은 좀 그 37,000원 이하권에서 한번 걸어두고 잡히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동사는 그 반도체 시가공용용 실리콘이라든가 실리콘 그 파츠 전문 업체인데 특이한 거는 그 도쿄일렉트로닉 2대 주주입니다. 작년 4분기 때 사상 최대 실적을 세웠고요. 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165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고 특히 이제 최근에 반도체 빅사이클을 해가지고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동사가 이런 반도체 빅사이클이라든가 업황의 호조를 넘어서 구조적으로 좀 점유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그 거래선이 다변화된다든가 고수익성 제품에 대한 매출신 증가세에 있어서 지금 이익이 상당히 다변화되고 있고요. 이런 성장세가 2022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전망이 있는 상태고 동사가 특이한 건 2월 달에 그 레미 리서치 자회사가 그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서 가동이 좀 중단되면서 생산 차질이 있어서 그 레미 리서치에서도 하나 머트리얼즈 제품 도입을 검토한다는 이슈가 나왔는데 하나 머트리얼즈의 그동안 좀 그 단점은 그 이대 주주인 도쿄일렉트로닉 쪽의 매출 비중이 좀 다소 좀 쏠려 있었다는 게 좀 단점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 반도체 장비 글로벌 1위 업체인 랩 리서치 쪽으로도 만약에 나쁜 성공한다고 된다고 하면은 굉장한 좀 그 실적 변화가 좀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그 지금은 어떤 그 회사가 이제 계속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다시 신고가 흐름이 가능하다고 판단 들어서 37,000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노려보시고요. 목표가는 한 5만 원 정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넉넉하게 한 3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머티리얼즈 오늘 시세 분출하고 있는데요. 관심주로 주셨습니다. 다만 매수가 37,000원 이하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32,000원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AS 있는데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관심주로 주신 다음에 18%가 넘게 올랐습니다. 목표가 27만 원 기다리면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20만 원 정도에서는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마디 가격에서 한 번씩 끊어가시는 것도 괜찮고
그냥 뭐 나는 그거 필요 없이 그냥 변동 무시하고선 정보점 27만 원까지 가져가겠다 하신 분들 그렇게 가져가셔도 되는데 지난번에 20만 원 정도에서는 단기로 차익을 해도 된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나서 나는 19만 원 정도까지 조정하고 있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신세계그룹과 네이버와의 지분 맞기환 이슈가 나오면서 좀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이고요. 최근에 소비주 섹터 중에서는 대형주 쪽에서는 제법 강한 흐름인데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수혜주로 좀 부각이 돼서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계속 근데 그 화장품 쪽에서도 고급 브랜드 좀 그 섹터가 화장품들이 좀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 대표적인 그 회사가 이제 흰색의 인터넷이라서 저는 뭐 홀딩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22만 원 돌파했을 때는 또 한 번 또 그 저하권에 들어가니까 뭐 그렇게 해서 그 어느 정도 마디 가격에서 일부 차익하고 또 눌리면 그 저가 매수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셔도 되고 그냥 그 목표가까지 쭉 끌고 가셔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27만 원 그대로 잡고 갈 수 있다고 하시네요. 다만 22만 원 앞에서 일부 차익 실현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막상막하 하이투자증권 명동점 영업부 이창원 차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